지난해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3억에서 9억을 들여서 대학을 가서 잘 해서 취업까지도 성공을 해. 그 바늘구멍을 다 뚫어.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육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은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애 키우는데 지금 억 단위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이 학교육비.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갈수록 막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점프할 때. 반전이 있어요. 2012년 자료예요. 이게 2012년 자료, 10년 전 자료야. 아이들 키우는데 3억 896만 원.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 10년 동안 따져도 최소한 두 배는 잡아야 돼요. 5억에서 6억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키우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아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개인적으로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도저히 애를 키워서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렇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이게 뭡니까? 줄넘기, 자전거. 이것도 다 사교육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가르쳤거든요. 네. 가르치다가 이제 허리가 나갔습니다. 병원비가 사교육비 안 들었는데 병원비가 든다. 파스비가 들어. 그런 게 있고. 박동현님이 네. 정확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교육비는 맞벌이 부모들이 애를 맡길 다른 곳이 없어서 학원을 돌리는 것도 포함이 될 거다. 정확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줄넘기는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줄넘기 가면 이걸 가르치려고 막 입시 체육은 아니고요. 가면 뭐 피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그래요. 우리 동네 태권도 학원에 보내듯이 좀 시간을 정말 때워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동현님 말씀처럼. ESY님 줄넘기 초등에서 급수시험이 있다. 그렇죠. 급수시험이니까 우리는 또 K 경쟁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물론. 야, 그거 누구네 몇 점 받았어? 야, 안 되겠다. 특훈, 이 사교육비가 사실은 아이 수는 줄어드는데 그 한 아이당 투입해야 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영코도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영코의 코가 뭡니까? 코딩이죠. 코딩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코딩한대. 그러면 귀가 또 펄럭펄럭. 요즘 뭐 코딩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안 돼요. 어머 저기 효골이 엄마 요새 코딩만 해? 이런 거잖아. 아니 한국말로 배우는 코딩 그 소용 없을걸? 영어 코딩 있잖아. 그래요? 그럼 영어 코딩 가는 거야. 그냥 코딩 학원이 비싸겠어요? 영어 코딩 학원이 비싸겠어요? 영코가 비싸요. 자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방정식이 뭐 어느 교육 과정에 나오는지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중학교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초등학교 수학 프로그램에 의대가 있어요. 의대. 초3 의대. 이게 수업 시간이 보면은 지금 거의 3시 반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2시간 반을 해요. 2시간 반. 매주 2번씩. 주 5시간씩 하는 거니까 강도가 높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초등 의대반 참신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목동에 하는 학원의 프로그램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찍 영어 유치원으로 다지고 그 다음에 수학 편하게 국수 먹자. 국어와 수학을 하고 어머님 국수 한 그릇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아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외, 사교육을 갖다가 위치제라고 얘기합니다. 위치제는 뭐냐면은 재화의 가치가 절대적인 원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옆에 애가 4학년부터 시작했어? 그럼 우리는 3학년. 아니야. 그럼 2학년, 1학년. 뭐 이런 정도까지 무한 경쟁이 가는 거라서 이 위치제의 가격 상승을 막는 방법은 다 같이 다운그레이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까 뭐라 했습니다. 국수 맘 편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영어는 있어야 돼.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영어는 이미 영어 유치원에서 깔고 간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또 이런 목표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어 유치원의 학습 목표가 권장 능력이나 교재 질문 사례인데 그걸 하려면 영어 몰입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와 유사했던 논란이 2008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어 빨리 끝내고 국수 먹자. 이게 이제 2008년에도 있었거든요. 한번 그 VCR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 프렌들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신문 방송에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썼거든요.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오렌지 이러면서 가져오고 프렌들리를 후렌들리로 오렌지는 오린지 또는 오륜지로 쓰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어체계의 일부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지금 외래 표기법 그 내용부터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패션, 회션, 티처, 티철, 땡큐, 생큐 새로 잠호음을 개발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국어 표기도 영어 발음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급기야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엔 이른바 몰입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2008년에 이제 이경숙 당시 인수위원장이 네. 영어 교육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영어 거의 공용화론에 가까운 네. 수준의 어떤 담론을 꺼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뉴스의 제목이 오린지 논란. 근데 이것도 그러면 오린지가 맞냐? 아린지가 맞냐? 사회적 규칙이자 합의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자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이른바 이제 immersive education,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영어로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사도 영어로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막 광화문 설명할 때 When I was young, there was 조선 총독부 over there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아니 국사는 우리말로 배워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자, 영어 유치원 월 투입 비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거죠. 있는 게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월이야, 월. 그러니까 이거를 월급에서 띄고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지 뭐. 네. 이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영어 유치원 진학을 위한 사전 사교육.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가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 이건 그냥 기본 등록금이고 그 전에 또 사교육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뭐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석 달 정도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가기 전에 적응을 시키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생판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영국에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요? 제가 영국 생활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이 원어민이야. 그리고 애들은 다 한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막 놀다가 선생님이 자 주목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이 애들의 말 배우는 법칙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애들은 동년배들끼리 같은 수준의 동년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영어가 늘어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김진서님, 대치동 출퇴근할 때 지나가면 아이들 밤에 우르르 분식집으로 버거집이 몰려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물론 전국으로 보면 서울도 굉장히 쏠려 있는 지역이지만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 쪽 위주로 교육 결제액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군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그렇죠? 이런 학원가들 위주로, 그다음에 학원가 주변 쪽 위주로 이렇게 거점 지역에 좀, 이 말은 뭐냐면은 다 교육을 위해서 거점으로 쏠린다는 거거든요. ESY님, 목동 유명학원 갔더니 과외 좀 시켜서 오라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수학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레벨 테스트를 세게 봅니다. 그 범위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가 아니야. 그렇죠. 학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배우고 싶은 애들을 모아서 걔네의 실력을 올려주는 게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의 전략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부어서 권위를 만들어. 권위를 만든 다음에 잘하는 애들만 받아. 잘하는 애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왜 특유의 기법이 있잖아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먼저 네. 제가 상담을 갑니다. 상담 가.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지 그러면. 네, 뭐 바쁘긴 저희- 한데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내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 도희 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도희가 지금 성적이 얼만큼 되시죠? 저희 이번에 A반 시험 봤거든요. 네. A반이면은 뭐 반에서 한 1, 2등 했네요.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는 좀 많이 모자라요. 이미 사실은 A 플러스까지는 받고 오셔야. 아니 우리 그래도 아이 잘하는데. 저희가 학원 정책상 이 학원의 영어 방식이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교육이 점점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구조상. 지금 소득별 이 사교육 참여율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소득이 뭐 8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연봉 억대 연봉이죠. 600 한 700부터 억대 연봉으로 보니까 거의 억에 근접할수록 거의 80% 이상 거의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64만 원인데 저는 이것도 작은 것 같아요. 평균 내서 이런 거지
실제로는 뭐 거의 아이 한 명당 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지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자산 격차가 교육의 격차, 교육의 격차가 또 입시의 격차, 그렇죠. 입시의 격차가 또 소득의 격차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교육비 바람을 타고 이제 양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양육 비용이 올라가는 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게 다른 사람 말 듣잖아요. 아 맞아. 그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저 문제야. 화면 확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 보이나요? 귀가 막 팔랑팔랑해. 아. 이렇게 아이 키우는 돈은 억대인데 근로자 평균 연봉은 이렇게 이런 수준이 이 평균이 이래요. 2021년 그러면 기준으로. 다 따라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로이스트 리턴스 그러니까 노동 효율성.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을 키워내고 거기에 투입되는 이제 양육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그 사람이 벌어들인 이게 퍼포먼스가 사실은 한국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진짜 몇 억 들여 키웠는데 네. 월급을 쥐꼬리 받으면 네. 그러니까 낮은 에듀케이션 스펜딩이 이제 분모잖아요. 에듀케이션 스펜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이제 노동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9억까지도 갔잖아. 그렇죠. 3억에서 9억을 들여서 대학을 가. 대학을 가서 잘 해서 취업까지도 성공을 해. 그 바늘구멍을 다 뚫어. 받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 몇 억씩 쏟아 부어줘. 3억, 5억, 6억을 쏟아 부어가지고 키웠어. 그렇죠. 사랑으로 키웠어. 그래서 애가 확률을 뚫고 대학을 잘 나와서 기업에 잘 취직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20, 30대 신혼부부들이 이 상황을 다 알아. 그런 다음에 자기 의사결정에 딱 순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낳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교육비 더 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학력 저하가 사실 문제였거든요.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 불안해지죠. 우리가 사교육비를 이제 안으로 흡수하려면 내가 내 자식도 가르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염기훈 총장이 발견한 특제 레시피 네. 이중인격 교수법입니다. 교수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건데 내 아이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보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아니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뭐 수학을 알아? 어. 근데 난 아는데 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그 분리 단계가 시작입니다. 분리 단계. 분리 어떻게 분리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죠. 부캐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푸피쌤이라고 해서 푸피쌤. 선생님을 캐릭터 같이 만들었어요. 세계관이랑. 그래서 아이랑 만들고 앞으로 보면 난 푸피쌤입니다. 푸피쌤은 좀 특징이 뭔가요? 푸피쌤은 일단은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지만 네. 그리고 수학 천재예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수천. 그렇지만 절대로 이 태도 불량에는 되게 민감한 태도 선생님이에요. 불량. 그래서 아빠한테는 막 할 수 있지만 푸피쌤한테는 막 해보여. 푸피쌤인데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애들이 장난인 줄 알다가 그 상황극에 묘하게 이제 빨리 들어가. 상황극에 취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컨셉인 거야. 아내한테도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 배우 다르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옆으로 쌤 간식 왔습니다. 이러고 간식도 갖다 줘. 그러면 뭔가 이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앉아 있어요. 네. 푸피쌤의 특징이 이해하고 알았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한다. 푸피쌤은 이해를 하고 끝나야지 끝나거든요. 푸피쌤 대신에 이해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바로. 그래서 애가 열심히 하더라고. 그 정도로 사실은 염 총장도 한계에 몰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저도 학원 보내봤는데 그렇다고 안 보내자니 또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애가 고학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가기 전에 한 과목에 50만 원씩 들 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한 과목에 50만 원, 국영수 하면 150이야. 기본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집은 맞벌이인데 애가 12시 반에 끝나. 낮에. 12시 반에 끝나면 그 다음 시간을 뭘로 채워야 돼?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학원은 돌릴 때 미술 뭐 하고 뭐 방과 후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신청하고 다 해봤자 그래도 3시, 4시. 그러면은 그 다음 또 학원으로 옮기고 이게 다 학원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늘어나. 그렇습니다. 네. 역풍이다 님이 초딩 1학년인 늦둥이 울 조카도 학원 빽빽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가장 이제 해맑고 이제 뛰어놀아야 될 그렇죠. 시기이긴 한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은 지금 이게 이 외신에서 블룸버그인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유명사 학원 스트레스라고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네. 이 코리안 티네이저스인데 이게 자살 사실은 이 학원 스트레스가 자살과 연계된다. 사실 뭐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 없이 학원만 계속 뺑뺑이 돌면 이게 거기서 길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공교육이 어느 정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탁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학교 현장이나 오히려 이 잘 갖춰진 교육시설에서 공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그렇죠. 저는 가장 그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